아이고,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스님들 이 칠식 발현에서 일치하는 거 해봤더니 아주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주 그냥 좋았어요. 이게 아주 짝지어가지고 이렇게 두 사람씩 이렇게 해왔더니 아주 뭐 생각하는 것까지 똑같이 일치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몸 상태 보는 것도 막 머리에서부터 착 쪼개가지고 착착착착착 내려오면서도 다 보시고 아주 기특했어요. 이게 무심처를 활용해서 이제 중심을 활용해서 이제 일치를 하고 우리 몸을 놓고서 이제 중심단, 입술 정멸상단, 안근단, 그리고 설근 무념주단, 그리고 이제 이 두정부 꼭대기 아자 정멸상단. 거기서 이제 눈 안근 정멸상단은 이제 위 눈꺼풀하고 아래 눈꺼풀을 무념처로 해서 그렇게 해갖고 이제 큰 틀로 보면 5단이고 작은 거로 보면 이제 7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무념무심 정멸상을 활용해서 그 7단의 탑을 쌓는 그런 방법인데 그렇게 이제 탑을 쌓아놓고 맨 윗단은 부처님이나 이제 그 보살님들하고 동법계를 이루는 용도로 쓰고 1단부터 6단까지는 이제 일치하고 제도하는 그런 이제 수단으로 쓰는데 이번 이제 수련회에서는 1단 일치하는 거하고 2단 이제 제도하는 것까지 그렇게 실습들을 해봤어요. 아주 잘하시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정토십육관에서는 그 누각총관의 기법들이에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무심처, 아미타 부처님의 무념처, 아미타 부처님의 정멸처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누각, 이제 그거를 이제 보탑 형식으로 그렇게 층을 이렇게 해가지고 수련을 하는 건데 그 수련은 재밌어요. 재밌고 또 이렇게 금방금방 성취하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있어서 아주 지금까지 정토 16관을 수련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수련이고 처음 오신 스님들도 어쨌든 따라서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서 중심단 활용이 바로 이제 칠식 발현해서 쓰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중심단을 쓰게 되면 칠식이 포괄적으로 발현이 돼요. 그래서 눈으로 발현되는 것, 귀로 발현되는 것, 코로 발현되는 것, 입으로 발현되는 것, 몸으로 발현되는 것, 생각으로 발현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발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일치되는 현상을 놓고 그것을 제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면을 확보해서 이면으로 제도하는 법이 있고,
입술정멸상이나 안근정멸상 또는 아타정멸상, 이 정멸상으로 일치된 현상을 갖다가 제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멸상 제도는 입술정멸상으로 제도하는 것까지만 이제 시간이 그 이상은 안 돼서 거기까지만 수행을 했어요. 그 수련 절차나 과정들 그거 파일로 받아서 그 참석 안 하셨던 분들도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뭐 권위사한테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 영평정토에 그냥 올려드리든지. 분량이 많아서 될까? 워낙 15일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수업을 했으니까.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그거 듣는 것도 쉽지가 않아. 지금 우리가 여기 이제 반야신경에서 들여다보는 그 과정이나 그 보탑수련에서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방법이나 내동 그게 다 해탈도인데 이 해탈도를 어떻게 닦아가느냐. 그래서 그 누각총관이라는 그 말이 누각처럼 이렇게 층을 쌓아서 선나와 사마타와 이 삼마발제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행하고 또 이제 견성오도와 해탈도를 한꺼번에 수행한다. 그래서 그걸 총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시면 나중에 누각총관 진도 나갈 때 좀 쉽게 진도를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반야신경에서 상의식의 발현인데 반야신경에서 상의식의 사례로 들은 것이 이제 12연기에 이제 무하는 방법하고 12연기에 이제 영무진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는데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어찌 보면 반야경책의 안에서 상의식이라는 어떤 식의 관점에서 하나의 어떤 사례로 12연기를 들었는데 12연기 자체가 어찌 보면 이 반야해탈도라는 걸 통해서 12연기 전체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야해탈에 들어가서 12연기 전체 과정을 갖다가 거슬러 올라가고 해탈을 이룬다 라는 게 오히려 더 맞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연기의 과정과 절차 이제 그걸 놓고서 어떻게 반야해탈을 이룰 건가 하는 이 부분이
반야경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죠. 우선 본문을 읽어볼게요. 상의식의 경우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할 때의 무는 사유를 통해서 알미 이루어졌을 때 아는 자로서 예고를 갖지 않는 것을 말한다. 12연기법은 불교의 생명론을 이루는 핵심 사상이다. 그런 진리를 알게 되었더라도 법상을 갖지 말라는 말이다. 12연기를 벗어나서 진여수행을 하라는 의미로서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의 장을 통해 상세하게 다루어진다. 이게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요. 팔식에 무하는 것은 생멸심의 원인인 의식감정, 의지에서 벗어나서 진여 수행을 하라는 말이다. 고진멸도는 생멸심을 제도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그것에 무하라는 말은 더 이상 생멸수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행의식이 발현됨으로써 무의각이 갖추어지면 이미 견성오도를 이룬 것이다. 이것이 멸의 경지이다. 그런 상태에서 도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은 해탈도를 닦는 것이다. 해탈도까지는 생멸수행의 과정이다. 이 상태에서 무고진멸도하라는 것은 생멸수행에 머물지 말고 진여수행으로 나아가라는 말이다. 진여수행은 보살도와 등각도, 묘각도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무고진멸도, 또 이제,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이제 요런 이제 그 반야경에서 말하는 이제 6가지 무에 대한 그런 설명인데요. 요거 한번 여기까지 한번 먼저 살펴보고 지나가죠. 육식에 무한다는 것은 이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으로 육식의 무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칠식에 무한다는 것은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로 이제 칠식의 무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상의식의 경우는 이것도 칠식이에요. 근데 칠식이지만 상의식의 사유성이라는 것은 육식, 칠식, 팔식을 다 아우른다. 그래서 이제 사유성 자체도 육식 사유가 있고 칠식 사유가 있고 팔식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12연기의 이치를 다 들여다보려면 이거는 팔식 사유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칠식 사유나 육식 사유 갖고는 12연기 과정을 다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팔식에 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무고진멸도라는 이제 이 표현으로서 팔식에 무하라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이 팔식의 무는 두 가지 무가 있는데, 하나는 각성을 관점으로 한 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식 자체를 관점으로 한 무가 있어요. 무고진멸도라는 이것은 각성을 관점으로 하는 이제 무에 대한 얘기고, 요 뒤에 나오는 무지, 알미 없다, 라는, 이 말은 이제 그 식에 대한 식무의 이제 관점을 말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식에 무하라라는 것은 이제 구식으로 나가라라는 이제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런 표현들이 무엇을 위해서 한 표현인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온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식과 몸, 이것을 서로 연관 짓는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육식, 칠식, 팔식 하는 것과 오온으로서 색수상 행식 하는 것은 거기에 몸의 일이 결부되어 있는 거죠. 색의식 같은 경우는 육체의 몸이라는 것이 연관되어 있고, 수의식 같은 경우는 영혼의 몸이라는 것이 연관되어 있고, 식의식 같은 경우는 영의 몸이라는 것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색의식, 수의식, 식의식,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몸과 연관된 이제 오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의식은 사유성을 따로 떼가지고, 소위 생각이라고 하는 이 사유성을 별도로 떼서, 사유는 육식에서도 이루어지고, 칠식에서도 이루어지고, 팔식에서도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을 별도로 분리시켜서 무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성이라는 부분을 놓고서도 이것을 별도로 분리시켜서 의지가 각성으로 전환됐을 때 무하는 방법에 대해서 무고진멸도라는 이 표현으로 각성의 무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이 지금 반야경에서 얘기하는 이 6개의 무자,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 영무득, 요 6개의 무자에 대한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차이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식의 발현 정도와 몸을 놓고서 어떤 몸의 제도를 행하는가에 따라서 그 무자의 쓰임이 서로 달라진다. 그걸 모르고 반야경의 체계를 무안이비설신이를 그냥 안이비설신이도 없고, 무색성향미촉법을 색성향미촉법도 없고, 무안계를 그냥 안계도 없고, 내지 무의식계, 의식계도 없고, 이렇게 해석해서는 반야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반야경에 대한 해석은 그것에 의거해서 이루어졌고,
한글로 반야경을 해석하는 것도 그렇게 해석을 해서 제시를 해주니까 도대체 그걸 가지고 그럼 안이비설신이가 없다는 건 뭐냐? 안개가 없다는 건 뭐냐? 어? 무명이 없다는 건 뭐냐? 어? 노사가 없다는 건 뭐냐? 이것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무자가 뭘 뜻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반야경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이렇게 드린 거고요. 이제 그 다음이 이 영무득에 대한 얘기예요. 그 영무진 수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진여 수행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반야경의 체계에서 그냥 무자가 앞에 붙은 그 수행 체계하고 영무진, 영무무명진, 영무식진, 영무명색진, 영무육입진 할 때 그 영무진이 붙은 이것은 수행법이 전혀 다르다. 생멸수행과 진여수행의 서로 다른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이제 표현을 했는데, 단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면, 무자가 붙은 것은 생멸수행을 말하는 거고, 생멸수행이라는 것은, 식과, 심과 의를 분리의 대상으로, 행해지는 수행이다. 그것을 아예 내 마음자리에서부터 떨어뜨리고자 하는 목적이 무자 수행의 그 본질이고, 영무진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 각성, 밝은 성품이라는 진여심을 주체로 해서 떨어뜨려 놨던 의식, 감정, 의지를 끌어안는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도 수행하고 해탈도 수행은 정반대 수행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모르고 무와 영무진이라는 걸 놓고서 그 무자를 똑같이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진여수행과 생멸수행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이 그 부분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처님 묘루에 보살도의 경지에 들어가서 보살도와 생멸수행의 그 차이를 명확히 들여다본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었는가. 아주 드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올바로 해석을 못한 거예요. 이 반야경을 용궁에서 꺼내온 용수보살, 보살이라 불렸거든요. 용수보살도 이 반야경을 용궁에서 꺼내왔는데 이 반야경의 내용을 제대로 해석을 못했어요. 그리고 삼장법사가 인도에 가서 반야경을 가져와서 중국 그 황실, 그 측천무 당현종 그 어머니인가 그랬죠. 그때 이 반야경을 가져와서도 본인이 해석을 못했어요. 그 전에 그 구마라십인가? 예. 그 양반이 이 반야경을 먼저 들여왔는데도 그 양반도 이걸 해석을 못했어.
그렇게 난해한 경전이거든요. 근데 이 경전을 글자의 뜻만을 가지고 풀어서 해석한다? 그거, 아주 잘못된 거죠. 차라리 모르는 채로 놔두는 게 더, 뒷사람을 위해서 여지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석해 놓은 반야신경을, 제가 이 반야신경을 이렇게 해석하기 전에 여러 그 반야신경들을 봤는데, 하나도 이 요지를 제대로 알고 그걸 해석한 경전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지. 가장 핵심적인 법문, 생멸수행으로서 해탈도의 구체적인 방법과 진여수행으로서 12연기 절차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 방법을 제시한 것이 반야신경인데, 이 반야신경을 그렇게 해석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그게 참 안타까웠던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면서 이거는 제대로 좀 해석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인 어떤 근거로 남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시작을 했던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상의식에 대해서, 상의식의 경우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지 할 때 무는 사유를 통해 알미 이루어졌을 때 아는 자로서 예고를 갖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유를 하다 보면 많은 것을 알게 돼요. 지식 체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치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쪽 세상의 일과 이쪽 세상의 일,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되는데, 지혜를 갖춘 자가 지혜의 상을 갖는다. 그러면 그 지혜는 더 이상 증장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되고, 나아가서는 그 지혜가 자기 아만과 오만과 그 에고를 높이는 도구로 쓰여져서 스스로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하는데 장애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제 사유를 통해서 알아지는 그 이치나 지식에 대해서 예고를 갖지 말아라. 그것이 이제 무무명, 영무무명진, 이렇게 무무명 내지 문호사, 영무무명진, 영문호사진은 그건 진여수행에 대한 얘기니까. 이 문장을 분리시켜줘야 되는데, 이 반야신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그 뜻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문장을 합쳐놔 버린 거예요. 본래는 무무명 내지 문호사 이렇게 써야 돼요. 무무명에서부터 문호사까지, 노사,
무명에서부터 노사까지 무해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영무무명진 내지 영무노사진. 그런 다음에 진여수행에 들어가서는 영무무명진하고 영무노사진의 수행을 해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생멸수행은 무무명 내지 무노사로 행하고, 진여수행은 영무무명진 내지 영무노사진으로 행하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두 개를 묶어버리니까 이게 뭐 하라는 소린지, 뭐 했는데 또 영무노사진 하라는 건, 그건 또 뭔가 해석할 수 없는, 아주 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해석할 수 없는 문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요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 문장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냐는 거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대목은. 그 다음에 이제 무고진멸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팔식에 무하는 것은 생멸심의 원천인 의식감정, 의지에서 벗어나서 진여수행을 하라는 말이다. 고진멸도는 생멸심을 제도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그것에 무하라는 말은 더 이상 생멸수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행의식이 발현됨으로써 무의각이 갖춰지면 이미 견성오도를 이룬 것이다. 이것이 멸의 경지이다. 자, 이 멸이라는 것은 고진멸도, 우리가 이걸 사성제라 그러잖아요. 이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각성이 주체가 돼서 의식, 감정, 의지를 제도하는 거를 사성제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는 도로서 오도가 있고 멸로서 오멸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서 오도라는 것은 견성오도, 해탈도, 보살도, 등각도, 묘각도, 이거를 도로서 오도라 그러고, 멸로서 오멸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식으로서 육식의 멸, 칠식의 멸, 팔식의 멸, 그리고 이제 진여심으로서 이 무명적 습성을 제도하고 이 밝은 성품의 자연적 성향을 제도하는 멸, 이렇게 가지고 오멸이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모든 연기 굴레에서 벗어난다. 특히 이제 12연기 굴레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그 오멸을 이루는 방법, 오도를 통한 오멸의 성취, 이것에 대해서 사성제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데, 사성제를 그냥 쉽게만 생각하죠. 그 고진멸도에서
도의 단계가 5단계가 있다고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는가? 전혀 그런 해석이 없었죠. 멸이 그렇게 의식, 감정, 의지를 멸하는데 식으로서 육식, 칠식, 팔식의 멸, 이게 생멸식의 멸이고, 진여식을 멸하는 데 있어서 각성의 무명적 습성을 제도하는 멸, 밝은 성품의 자연적 성향을 제도하는 멸이 있다는 것을 그걸 전혀 생각지도 안 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래서 이제 그 진여식의 멸, 각성의 무명적 습성을 제도하는 영무 무명진의 수행체계, 예? 밝은 성품의 자연적 성향을 제도하는 영무행진의 수행체계, 이게 영무진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반야경의 절차를 갖다가 제시를 해 주신 거예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무고진멸도라는 것은 이미 각성이 무의각으로 전환이 돼서 견성오도를 했으니 견성오도의 고진멸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팔식의 멸이거든요. 견성오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팔식에서 멸을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식으로 나아가라, 그런 뜻이지. 무고진멸도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각성의 그 관점에서 무행이 제시되고, 그 무행의 방법으로서 무고진멸도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요 대목의 무고진멸도는 팔식을 벗어나서 구식으로 가라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려면 이제 각성을 본각에서 구경각으로 전환시키고 진여 출가를 해야 되는 거죠. 진여 출가를 하면 그때 이제 영무노사진에서부터 영무생진, 영무유진, 영무취진, 영무애진, 영무수진, 영무촉진, 영무육입진, 영무명색진, 이렇게 거슬러 이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무진 수행으로. 그게 이제 그 과정에서 영무행진에서 밝은 성품의 자연적 성향을 제도하고 영무 무명진에서 각성의 무명적 습성을 제도한다. 이것이 진여수행의 마무리고, 그것이 됐을 때 비로소 등각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등각보살이 됐다. 무지의 무는 알매 무한다는 말이다. 이때의 알문, 사유를 통해 알게 된 이치와는 다른 개념이다.
심식의를 증장시키는 모든 정보의 체득을 통칭하는 말이다. 알매 무아라는 것은 생멸심을 증장시키는 모든 행위를 끊으라는 말이다. 즉 팔식에 무해서 구식으로 나아가라는 말이다. 무지가 이제 식에 있어서 알물 쉬어라 이제 이런 뜻이고, 요것이 이제 무행은 각성적 관점에서 팔식에 무하는 것이고, 무지는 식의 관점에서 팔식에 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뭐 질문 있을까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이해는 되죠? 영무득이란 어둠이 없음 또한 없다는 뜻이다. 이때의 영무는 구식의 무하라는 뜻이다. 상수멸정에 들어서 구식을 체득한 사람은 진여심을 증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보살도 과정에서는 초지부터 십지까지 과정을 통해 진여심을 증장시킨다. 등각도에서는 생멸심을 제도해서 불공멸의장을 만든다. 묘각도에서는 원각지로 불이문을 이룬다. 이것이 영무득의 경지이다. 이렇듯 반야경에서 제시하는 6가지 무는 각기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과지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 무를 없다로만 해석한다. 그런 사람은 반야경을 통해서 반야해탈도에 대한 심지법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럴 것 같죠? 육식에서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해보자. 육식의 무를 위해서는 중심이 세워져야 한다. 중심에 갖추어진 편안함을 통해서 보는 것을 비추는 것이 무안하는 것이다. 눈으로 보는 행위를 중심으로 비추고 편안함으로써 아무렇지 않은 상태를 살핀다. 이것이 바로 보는 것에 대해서 무하는 방법이다. 편안하게 비춘다, 아무렇지 않다. 그런 행을 반복하다 보면 편안함과 아무렇지 않음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각성이 키워진다. 이 과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귀로 들리는 것에 대해서도, 코로 숨쉬고 냄새 맡는 것에 대해서도, 입으로 말하고 맛보는 것에 대해서도, 감각과 촉감으로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으로 헤아려지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생각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난다. 그 때문에 처음에는 비춰보는 그것이 잘 안 된다. 하지만 사마타가 깊어지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텅 빈 공간을 명철하게 볼 수 있다. 그때가 되면 생각이 띄엄띄엄 일어난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 이 생각 저 생각을 두서없이 까지는 이 생각 저 생각이 두서없이 떠올라서 생각을 없앤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로 느껴진다. 생각에 무하려면 처음부터 없애려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사마타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면서 생각이 일어남이 저절로 간소해지도록 해야 된다. 이제 생각을 없앤다고, 무념을 이룬다고 별짓을 다 하죠. 뭐 화두도 들었다가 연불도 했다, 주적도 했다, 뭐도 했다, 막 그걸 좀 지시라고 하면 좀 그런가? 안 되잖아, 그지? 근데 무념무심처럼 쉬운 게 없어, 실제로는. 응. 그 방식대로 하면, 어, 생각을 더 일어나게 하는 거지, 생각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아유, 뭐, 생각 좀 일어나라, 생각이야, 일어나라, 이러면 더 안 일어나. 근데,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막 더 일어나, 생각은. 어. 그게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어? 아이, 오늘 뭐 생각 좀 얼른 좀 일어나 봐. 그러면 내가 얼른 제도에서 천념해가지고, 얼른 내가, 원통식을 얻어야지. 하고서 생각을 기다리면, 이놈의 생각이 왜 그렇게 안 일어나? 아주 가끔 어떻게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게요. 그래, 원통식이 자꾸 더뎌지잖아. 많이 일어나야 빨리 지혜가 생겨가지고, 어? 대원경지를 이루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는 그 생각, 일어나기 기다리는 것도 아주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 그 무념의 무라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무념이 안 된다.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 무념이 오기를, 생각이 없어지기를. 그래, 견성호도 한다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없어지네. 그러니까 난 견성호도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거를 뭐 1, 2년이 아니고 30년, 40년, 50년을 한다니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냐고, 세상에. 응? 그렇게 무지막지한 거예요. 응? 그저 숨 한 번 들이쉬고 그 텅 빈 자리만 봐도 거기는 생각이 없고, 응? 호흡으로, 나선 호흡으로 쑥 들이쉬어가지고 신경이 억제돼도 거기서 생각이 안 일어나고, 혓바닥을 입천장에 붙이고 설근문념지만 쩍 세워줘도 그 기둥이 또 서서 생각이 안 일어나고, 응? 중심으로 비추어서 아무렇지 않은 그 마음자리를 보다 보면 그 자리에선 생각이 없고, 그 쉬운 거를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애를 쓰고, 부처님이 보면 얼마나 웃길까? 쟤는 생각을 없앤다고 하면서 생각을 많이 일어나는 방법을 쓰고 있네. 그러지 않을까? 어?
그게 얼마나 어리석냐고. 응? 그게 무념을 이루는 법과 그 무념을 향상시키는 법, 네, 이거를 갖다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알면 그렇게 쉬울 수가 없다. 무념무심이. 네. 그 무념무심으로 1층 탑 쌓고 2층 탑 쌓고 3층, 4층, 5층, 6층 뭐 44층까지 탑을 쌓아도 넉넉하게 쌓을 수 있는, 응? 44층을 쌓아놓으면 얼마나 무념무심이 튼튼하겠어요. 맞아. 실제로 그래. 우리 몸 안에서 무념으로만 44가지 탑을 쌓을 수 있고, 한 층씩 쌓을 때마다 무심하고 능연하면 무념무심이 44층 도합 88층의 탑을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무념의 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안이비설신의는 인식의 주체이고 색성향 및 축법은 인식의 대상이다. 이것이 색의식을 형성하는 두 가지 요소이다.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및 축법은 무색하는 방법이다. 반야경 본문에서는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이라 한다. 풀이하면 하면 어떻게 공의 중심으로 들어가는가, 또는 중심을 통해 공으로 들어가는가, 이런 뜻이에요. 시고 공중무색이라는 말은 색의 무하고 수상행식의 무함으로서다, 요 말이거든.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대목을 앞부분부터 살펴보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색이 공과 다르지 않도록 하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도록 하며 색을 통해 공을 보고 공을 통해 색을 인식하라. 수상행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니라. 사리자야 이때에 이르러 일체법의 공한 모양은 생기는 것도 아니요 멸해지는 것도 아니니라. 또한 더럽고 깨끗함에 물들지도 않고 늘어나고 줄어듦도 없느니라. 하면 어떻게 해서 공을 체득하는가? 중심으로 비추어서 세계의 무함으로서이다. 수상항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수의 무하고 상의 무하고 행의 무하고 식의 무함으로서이다. 요 앞대목에 조견 오은 개공 도일체고의 요 말이 있었지, 그죠? 오온에서 그 모온을 비추어서 개공하면 일체 고액을 면하고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된다.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다, 그 소리거든요. 응? 이것이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이 나오기 이전의 내용을 과지법의 관점으로 해석한 것이다. 살펴보았듯이 반야경의 주제는 오온을 조견해서 본성의 면모인 공성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고 진여수행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그 시작이 색의식의 공성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이다.
이런 전제를 두고 무한이비설신이와 무색성향미촉법을 살펴보자. 그 앞의 내용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진다. 보통의 경우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을 따로 구분해서 인식하지 않는다. 눈이 있어서 보이고 보이는 게 있어서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눈의 작용과 보임이라는 대상을 뚜렷하게 구분해 놓고 보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정신없이 산다.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을 또렷하게 구분하려면 기본적인 각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각성을 상사각이라 한다. 인식하고 있는 대상의 형태나 느낌을 지각할 수 있어야 되고, 본다라는 주체적 행위를 지켜볼 수 있어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그래서 되려 그렇게 되려면 자기를 천천히 써야 한다. 너무 바쁘게 급하게 이렇게 입력돼 있다 보니 스스로를 천천히 쓴다는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게 된다. 그렇게 되니까 보는 주체로서의 인식작용과 보이는 대상이 갖고 있는 이미지와 느낌을 분리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식의 주체와 인식되는 대상을 분리해서 지켜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무한과 무색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보는 것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대상과 눈 사이에 여백을 인식한다. 이것을 일러 정지라 한다. 정지할 수 있게 되면 보는 주체로서의 나와 보이는 대상으로서의 경계가 동시에 비춰진다. 그렇게 되면 무안과 무색이 동시에 행해진다. 각성만을 통해서 정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식의 변화를 지각해서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중심과 각성을 함께 쓰이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중심을 활용해서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 사이에 간격을 만든다. 그 과정이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중심을 통해 자기와 경계를 동시에 비춘다. 경계와 자기 사이에 틈을 본다. 의식과 경계 사이에 간격을 인식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보는 것과 보이는 것 사이에 투명한 공간이 생겨나고, 듣는 것과 소리 사이에도 움직이지 않는 공간이 드러난다. 자기와 경계 사이에 간격이 인식되면 그 느낌을 중심의 이면으로 삼는다. 그런 다음 지극하게 이면에 머문다. 이때부터는 이면을 통해 의식의 작용과 경계를 동시에 지켜본다. 이 과정에서는 의식의 흐름이 천천히 이루어진다. 그 더딘 흐름이 답답해지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자기와 경계 사이의 간격이 더 커진다. 이것이 정지법을 익히는 방법이다.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나를 멈추고 인식되는 대상 또한 멈춘다. 주체로서도 평안하고 대상에 대해서도 평안하다. 무안하고 무색한다. 이러하듯 무안이비설신이하고 무이비설신이하고 무성향미촉법 한다. 처음 멈추는 법을 익힐 때는 그 더딤과 익숙하지 않음이 답답하게 느껴진다. 때로는 세상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 행을 반복해서 이루다 보면 어느 때부터 그 시간이 행복해진다.
오로지 이면의 지극함과 지켜보는 각성이 있을 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다. 찰나가 영겁이고 영겁이 찰나가 된다. 눈으로 본다는 행위와 보여지는 대상의 그 사이를 벌려준다. 본다. 그러면 그저 보여지는 대상이 주가 되지 보고 있는 나가 주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중생의 삶이요. 그러니 보는 자기를 인식하고 거기서 멈출 수 있는 이 여유를 갖지 못한다. 너무나 당연시 되게 그냥 동질화가 돼 있어요. 그 마음을 본다는 게 그것으로 향하는 의도, 그것에 대한 인식, 그것에 대한 지각, 그 지각을 통한 이제 내장, 그리고 기억으로 떠오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거든요. 어? 스스로를 관찰할 줄 아는 사람은 그거를 단계적으로 다 들여다봐요. 근데 그 과정이 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오로지 경계만 있고 경계에 따라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과 욕심, 이런 것들이죠. 좋다, 나쁘다, 이쁘다, 밉다,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 중간의 것은 다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 거기서 어떻게 무한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는 그 마음에 무할 수 있고, 어떻게 보여지는 대상에 무할 수가 있냐. 무안과 무색이 보는 행위와 보여지는 대상이 동질화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는 안 이루어진다, 이거는. 그렇게 살면 오로지 밖의 것에 의존해서 사는 거고, 밖의 것이 사라지면 상실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막 급 우울해져. 그냥 큰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막 인기 많고, 막 칭송받고, 추앙받고, 막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인기가 사라지고 팬들이 없어지면 막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고 죽고 그러죠? 응? 그 밖의 것에 의존해서 스스로의 주체를 갖다가 망각했던 사람들이 갖게 되는 공통성이에요. 그거 자체만 봐도 불쌍하잖아. 엄청 불쌍하지, 그죠? 중심을 편안하게 세우고
보는 마음을 중심으로 비추고 보여지는 대상을 중심으로 비춰.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응? 그러면 볼 때도 중심을 거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 틈이 생기고, 인식할 때도 중심을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틈이 생겨요. 그러면 인식하는 주체인 나의 의도나 나의 어떤 그 각성이나 이것이 온전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인식된 경계에 대해서도 내가 자동적으로 덧붙임을 일으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멈출 수가 있잖아요. 덧붙임이 일어나는 걸 보면 거기서 멈춰. 커튼을 내릴 수가 있단 말이지. 예? 문을 닫을 수가 있어. 근데 그 여유가 없어. 아주 숨가쁘게 사는 거죠. 어떻게 무안하고, 어떻게 눈으로 보여지는 대상에 대해서 무색할 수가 있는가,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정신없이. 눈을 감으면 꿈속에서도 똑같아요. 헛개비 노름이지. 그런 사람은 망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스스로를 망각한 그런 생명이 될 수밖에 없다. 육체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망령이 아닐까? 모든 경계에다 스스로를 뺏기고 사는데, 살아 있어도 망령이지. 그게 무안하고 무색할 수 있으려면 보는 자기와 보여지는 대상에 그 틈을 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보는 나와 보여지는 대상 사이에 허공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 그 허공은 허공의 마음을 이렇게 멈추고 있는 거, 그 상간에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는 거, 이거를 정지라 그래. 정지! 그러잖아. 그지? 정지! 어? 거기서 멈춰. 그게 정지요. 어. 조견을 하는 사람은 비추는 행위로서 정지한다. 보여지는 대상과 이 사이 이 허공에서 정지하는 게 아니고, 중심과 경계, 중심과 각성 사이에서 정지한다. 그래서 보는 나에 매몰되지 않고, 보는 나에 매몰된다는 것은 의도에 매몰되는 건데, 그걸 뭐라 그래요? 고집스럽다. 어? 관념에 찌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나의 의도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고집스러운 사람이고 관념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답답하죠.
보여지는 대상의 스스로를 빼앗겨. 응? 욕받다. 응? 욕 본 거요. 응? 뺏긴 거예요. 응?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욕이라 그래. 응? 욕받다. 욕심 그러잖아요. 마음이 뺏겼다 그 소리예요. 응?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난다. 고집과 관념에서 벗어나고 일체의 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정지하는 것인데 중심으로 비추어서 정지해라. 비추는 그 마음으로 경계와 나 사이를 벌리고 그럼으로써 보는 주체로서인 눈에 무하고 보여지는 대상으로서 그 객체로서 세계에 무할 수 있어야 한다. 눈에 그러하듯이 귀, 코, 입, 몸, 생각에 그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처음엔 답답해요.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고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주 여유로운 상태가 되고 오히려 칠식이 깨어나서 일치가 이루어지면 눈, 귀, 코, 입, 몸 생각으로 살지 않고 그냥 중심으로 조견의 행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겨. 그러면 궁리가 사라져요. 비교 분별이 사라져. 그대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경계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얘기하고 스스로가 갖고 있는 의지, 의지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지. 때로는 그렇게 보는 나를 느껴보고 보여지는 대상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보는 나의 보는 시각을 약간은 이렇게 흐릿하게 만들고 보여지는 대상도 약간은 흐릿하게 봐라. 그리고 보는 나와 보여지는 대상 사이에 이 빈 공간, 그 텅 빈 허공, 그게 간극이잖아. 그게 정멸이에요. 그 정멸을 보는데 각성을 두어라. 실제로는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은 거기에 인과를 해소하고
서로의 그 식업을 증장시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 만남이 갖고 있는 최고의 의미는 그 만남을 통해서 그와 나 사이에 그 정멸처를 본다는 거예요. 그가 있기 전에는 그와 나 사이에 이와 같은 정멸의 공간이 있음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데 그가 목전에 있음으로써 내가 지금 그와 나 사이에 이 정멸처를 인식할 수 있다. 이것이 그가 내 앞에 존재하는 은혜이다. 나무를 보면서는 나무와 나 사이의 정멸처를 보고 꽃을 보면서는 그 꽃과 나 사이의 정멸처를 보고 사람을 만나서는 사람과 나 사이의 정멸처를 본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곧 약견, 재상, 비상하는 것이고 일체의 상 속에서 상 아님을 보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부처를 보는 것이다. 상대로 인해서 내가 부처를 보면 그 상대가 얼마나 고맙고 은혜로우냐. 또 상대를 놓고서 내가 부처를 보면 그 상대가 비로소 온전해지도록 해주는 건데 그것이 얼마나 큰 베푸름이냐. 응? 그 베푸름은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다 가득 채워도 그 보시보다도 더 크다. 응? 금강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 응? 재상, 비상, 즉견, 열애요. 응? 그 도리를 일러주는 것은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 그 공덕이. 좋고 싫고 그 험한 때만 그 핑계와 분별과 응? 이걸 갖다 붙여가지고 그 성스러운 부처님 보기를 갖다가 망각하고 스스로 그저 아수라가 되어가고 응? 그게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네, 못합니다. 못하는 거죠? 네. 네, 기복공상하고도 같은. 아이, 그래요. 질문이 있는데, 네. 아까 하면서 생각이 나는데, 오온이요. 오온이 생기는 순서가 수상 행시에서 식보다 행이 더 먼저 생기고 거 아닌가. 식은 이제 천지 만물이 생기면서 생긴 게 식의식 같고요. 행은 각성인과 그 팔식의 그 합친 그 온 무덕이라고 했으니까 행의식이 먼저 12연기를 내려올 때 벌연이 벌어질 때 행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식의식이 생긴 거 아닌가. 뭐 수상행 색수상은 말할 것도 그 다음이고요. 행과 식을 볼 때 행이 더 먼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기특하구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이제 그 무한하고 무색이 결국은 공짜리를 보는 거고 스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제복공상과 같은 이치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 감정, 의지를 놓고서 의지가 가장 먼저 생겨요. 그 다음에 의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감정이 생기는 거죠. 의지는 각성이 전환이 돼서 의지가 되고, 의식은 이제 생멸정보와 근본정보가 밝은 성품 공간 안에 쌓여지면서 의식이 생겨요. 그 의식이 이제 영의 몸에서 팔식이 되고, 영혼의 몸에서 칠식이 되고, 육체의 몸에서 육식이 되죠. 그 과정을 식에서 식온, 그리고 수온, 색온,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성이 의지로 변한 것은 이거는 행온,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각성과 식이 합쳐져서 생각이 돼. 그래서 그걸 사유라 그래. 그래서 이제 각성과 식이 합쳐진 그 생각이라는 거를 상의식이라는 것으로 별도로 분리해서 오온이다 이렇게 개념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개념화 과정은 참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의 면모를 정확하게 들여다보시고 그 카테고리와 요 카테고리를 이렇게 연관시켜서 그렇게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설정해주고, 그걸 통해서 후세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생명의 면모를 갖다가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죠. 그건 참 아름다운 작업이에요. 어떤 현상과 이치를 놓고 그것에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그 개념을 세워준다는 것, 그거는 그 현상을 명확히 보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거든요. 예. 그 누군가가 내 목전에 두어져 있으면 그것은 그를 통해서 정멸상을 보고 무념과 무심을 보라는 그런 의미이다. 먼저 그것을 행하고 그 다음에 육식의 견지에 입각한 교류를 행하든지, 칠식의 견지에 입각한 교류를 행하든지, 팔식, 구식의 견지에 입각한 교류를 행하라. 그런 다음에는 그를 이롭게 하고 나와 주변을 함께 이롭게 해라. 그것이 이 천지 만물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다. 무슨 오종대은 명심불망 있죠? 그게 뭐예요? 다섯 가지가 뭐였어? 구광.
거기다가 천지 만물의 은혜를 더 넣어. 응? 천지 만물을 통해서 그와 같이 무념, 무심, 정멸상을 보고, 응? 그렇게 6식, 7식, 8식, 9식으로 교류하고, 그를 이롭게 하고, 주변을 이롭게 하고, 나 스스로도 이롭게 한다. 지처의 정멸성을 더 정확하게 쉽게 하고. 응. 항상. 그래서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삼신구족행이라 했어. 응? 삼신구족. 정멸상을 보면 법신이요. 무심을 보면 화신이요. 무념을 보면 보신이요. 응? 법신, 보신, 화신을 한 경계를 통해서 인식한다. 응? 정멸상으로 법신을 삼고, 무심으로 화신을 삼고, 무념으로 보신을 삼으라. 그러니까 그것이 철두철미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아유 난 저걸 놓고서는 법신, 보신, 화신이 안 돼요. 그런 한계를 만나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대요? 그걸 묻는 거요. 응? 그것이 일상이 돼야 돼. 일상의 삶이 그것의 연속이어야 한다.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라.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것도 그렇게 무심, 무념, 정멸상으로 자신의 몸을 관찰하고 밖의 경계를 대할 때도 그 경계를 통해서 무심, 무념, 정멸상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보이는 대상과 보는 나를 인식할 때요. 보는 나의 경계를 눈으로 삼아야 되나요? 아니면 식으로 삼아야 되나요? 아니면 각성으로 삼아야 될까요? 보는 나? 네. 보는 나는 식도 있고 심도 있고 각성도 있어서 일단은 각성이 쓰여지면 그게 식이 쓰여지는지 심이 쓰여지는지가 구분이 되고 네.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각성이 살아있으면 망령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눈과 대상 간의 간극, 그다음에 식과 대상 간의 간극, 심과 대상 간의 간극 이렇게 각각 인식을 해야 될까요? 눈과 대상 간의 간극이라는 게 그게 식이요. 눈이 식이잖아. 안식. 예, 근데 이제 물리적인 눈이 있고 그 안에서 들어온 정보로서의 식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인식과 지각 그리고 내장과 기억 이제 식을 놓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단계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경계를 인식한다. 인식하고 지각해. 그걸 각성이 이제 지켜보고 그 다음에 내장돼. 그게 이제 눈으로 들어와서 내장처로 들어가.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내장되면 그것과 연관된 연관 정보가 떠올라. 네. 이게 기억이야. 그 다음에 표현이 있어요. 그걸 놓고 생각한다든지 말한다든지 그 이에 이제 연계된 행위가 표현이야.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각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지켜볼 수 있어야 되지. 이제 스님 그 정보가 입력되고 그거 하고 상관없이 아까 무한하고 무색한다는 거는 각성이 경계도 빠지지 않고 자기 자신한테도 빠지지 않는 멈춤이잖아요. 그 자체니까 그거하고 이 정보의 저장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거기서 지혜도 되고 예. 나아가서는 이렇게 본다라는 그런 이제 그 행위가 그렇게 인식하고 지각하고 내장하고 또 기억하고 하는 이 경로,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은 그게 이제 시계척수로의 작용이고 그 안에서 이제 본성단과 밝은 성품단을 갖다가 같이 인식할 수 있으면 그거는 최상이고 개념과 같이 하면서 그렇지 않고 그 대상과 나 인식하는 나 사이에서 이렇게 멈춰도 예. 찰나찰나. 그렇지. 예. 그렇게 해도 그것은 삼신구족행이 된다. 예. 그래서 그런 무한 무색을 하는 경지는 제 생각에는 그 반야신경이 중간 반야 정도는 되는 경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요. 아직은 아니에요? 반야도 안 들어간 때예요. 그래요? 그래야 심식이에 빠지지 않고 하지 않나 생각. 아직은 이거는 이제 육식의 무인데 시작이지. 예. 근데 그럼. 현실적으로 느끼는 건 빠지지도 않고 그 생각 비슷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팔식 영역에서도 그런 행위 이루어지면 그거는 이제 반야해탈도에 들어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육식 경계에서도 그와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그와 같이 하고 복잡하게는 또 그와 같이 해서 결국엔 그 두 가지가 다 돼야 돼. 식을 육단시 해가지고 본다는 이 식이 본성에서부터 밝은 성품을 통해서 각성을 거쳐서 업식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떻게 생각으로 표출되느냐 하는 이거는 이제 내장됐던 정보가 기억이라는 것으로 떠오르는 경로의 육단시고 그것이 인식 정보와 만나서 그 육단시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 그 경로를 대상으로 관계로. 그러니까 그 경계와 경로가 같이 이제 인식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영무진 수행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자체가 진여 수행이에요. 생멸 수행에서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각성이 없어. 어려워요, 그거는. 여기까지 하죠.